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인천아트센터는 1,0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인데요. 그런데 모두 연수구와 남동구 등 남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북부권에도 이런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고 서구와 계양구는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건립 규모를 축소하고 시립이 아닌 구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영종과 검단, 계양구에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북부권에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용역 결과를 앞두고 서구와 계양구는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서구는 신도시 확대로 문화예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단이 최적지라고 강조했고 어디서 오든지 이게 뭐 산골짜기에다가 이런 걸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접근하기 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만한 잠재 관객이 좀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이 적절한 데가 아니겠는가. 계양구도 접근성과 경제성 등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삭발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계양하러 오는 계양역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가액도 감정평가 기준 평당 125만 원으로 북부권의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1,2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지을 경우 비용 대비 편입값은 0.91로 사업성 판단 기준인 1.0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900석 규모의 중규모로 건립할 경우엔 BC값이 1.0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 공연장을 짓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용역에서 개진이 됐고요.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영종구와 검단구, 계양구 세 곳에 시립이 아닌 구립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곳의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총 2,912억 원. 이 중 인천시가 사업비의 절반인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교금과 특교세는 별도로 하고 기타 행정적인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각 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각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대와 달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규모가 축소된 데다 구립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는 현재 3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센터 운영 방식을 기존 민간 위탁 방식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자율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인천시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고 청바지를 활용해 가방 등의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리폼맘스입니다. 설립 초기 지역 주민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는 별도 법인을 갖춘 마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성장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난 2013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올해로 11년째 지역 내 활동가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 위탁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시 마을 공동체 관련 단체들은 비상 대책위를 꾸리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인천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공동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은 행정의 일이 있고 마을은 마을의 일이 있습니다. 행정이 마을의 일까지 다 독점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마을의 문제는 관에서 직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지원센터 민간 위탁 폐지와 관의 직영의 문제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 2,200여 명의 서명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한다고 만들 수 있는 관계일까요? 그동안 인천 마을 곳곳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7억 원 중 4억 7천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고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잘라가지고 또 더 자를 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비를 늘릴 거거든요.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단순히 사업 예산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등 비사업 예산에 투입된 인력과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관치행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7월 강화에서 서울 신촌까지 가는 유일한 직행버스인 3,000번 버스 운행 횟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 불편이 커지자 인천시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수를 축소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이용객들의 체감은 어떨까요? 구혜희 기자가 출근 시간대 3,000번 버스를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시 40분 버스가 이 3,000번 버스가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이 강화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탑승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접 탑승해보고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서울로 가는 이 3,000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강화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3,000번 직행버스. 출발 지점인 강화터미널에선 취재진을 포함해 총 5명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정류소를 지날 때마다 승객이 늘더니 출발 30여 분 만에 버스가 가득 찼습니다. 3,000번 버스는 지난 7월 운행 대수를 기존 23대에서 8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 운행 대수를 줄여 김포, 서울 간 노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후 강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인천시는 대안으로 정류장 수를 줄였습니다. 전체 42개 정류소 가운데 김포 구간을 지나는 정류소 12곳을 축소한 겁니다. 기존에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 15분. 취재진이 실제 버스를 타보니 이보다 15분 정도가 줄어든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대부분은 줄어든 시간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길어진 배차 간격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 15분 남짓이던 배차 간격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간 예약은 돼 있는데 안 오니까 차가 도로 갔지 어떻게 시간 예약한 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안 오네. 20분 기다린 거다. 20분. 인천시는 올해 안에 차량 2대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8대잖아요. 이거를 10대로 2대 정차를 해서 지금 배차 간격이 35분에서 40분 사이 되는 거를 25분 정도, 25분에서 30분 내로 한 10분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 3,000번 버스 이용객은 일일 평균 1,300명에서 400명 수준. 서울로 가는 유일한 직행 버스인 만큼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청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안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스프링클러만 제때 작동한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 사고로 차량 880대가 불에 타고 이재민 604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지역 곳곳에선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해라. 민심이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폭탄이에요. 전기차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민생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방 스프링클러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작동이 되었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피해가 적었지 않았을까.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7월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차량 2대가 소실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방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스프링클러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차가 물론 끄기 어렵지만은 스프링클러만 터져준다면 옆 차량 그 한 2세대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꼭 무서운 건 아니다. 전기차 충전 위치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엔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는 지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조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최상층 부분까지만 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미국에서 났으면 몇 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을 묻지 않느냐.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상가가 완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수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분양 당시 설계와 다르게 준공됐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수 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구청도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건물 곳곳이 하자 투성입니다. 지하 주차장 벽면은 곰팡이로 가득 찼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고전압이 흐르는 기계실 앞에도 작은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해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수분양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닥에는 물도 고여 있고 살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셨다시피 심각성이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분양자들은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홍보했는데 펜스가 설치됐고 상가 출입문 위치도 변경됐다는 겁니다. 문제점들이 있어관에서
분양할 당시에 모용도가 있었어요. 그 모용도를 저희는 보고 분양을 받았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철펜스가 쳐져 있고 조형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분양을 안 받았을 거예요. 이 상가는 모두 50호실로 지난 2021년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20여 명은 사기 분양이라며 지난달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구청도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사기 분양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책임 하자기관인데 하자는 당연히 받으려야죠. 건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층고 감소에 대해서 동의사항은 맞지만 저희가 그 지하 층고가 좀 줄었다고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중단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건설사 측은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우려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평일 오전이지만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분양과 관련한 상담을 받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일종의 갈아타기라고 할까요? 제가 기존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한 6년 차, 7년 차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기간에 보면은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10년 차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갈아타기 해서 한번 와볼까. 예전에 이제 한번 급하게 올랐을 때 이제 집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제 기회 될 때 한번 사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청약 열기가 뜨겁긴 마찬가지. 지난 6일 진행한 A아파트 1순위 청약은 300가구 모집에 5,09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97대 1, 최고 경쟁률 60.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75대 1,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도 해안가 인근 공원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제방이 침하되면서 바닥 곳곳이 갈라져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했는데요. 보도 이후 전문가 안전진단이 이뤄졌고 보수 공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도의 한 해안공원. 지진이라도 난 듯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뭐 10cm 넘겠는데. 두꺼운 바닥 콘크리트도 완전히 두동강 났습니다. 콘크리트 틈으로 두 발이 다 빠질 정도입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조성된 공원 옆 제방이 침하된 겁니다.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발이 빠질 정도로 깊은 틈이 생겼던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현재는 시멘트로 이 틈을 메워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제방도 지금은 깨진 부분 없이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 이후 중구청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이후 추경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현장 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제방 모서리 부분으로 외부 압력이 몰려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안전진단을 받고 그 안전진단 결과가 이제 크게 붕괴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지어져 가지고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그 안을 충진을 했고 그 윗부분은 이제 콘크리트로 우선 포장을 겉을 마감을 해가지고 발이 빠지는 현상을 좀 방지하고자. 다행히 안전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안가 주변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종 지역이 이제 바다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향후에도 좀 이런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몇 군데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구청은 추가로 펜스 보수 등을 진행한 뒤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